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요즘 월배당 ETF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거 한 두 종목 살펴보고요. 지난주에 리노클럽 모임 했던 거 이야기 잠깐 해볼까 합니다. 주식시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내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1월 18일 이후부터는 조금 하락세는 진정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반등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주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 말 대비해서 6.7%나 빠졌고 코스닥도 3% 넘게 빠진 상황이어서 2% 넘게 오른 나스닥을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투자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월배당 ETF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 ETF,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월분배 끝판왕 한국형 테슬리 ETF, 일드맥스사의 TSLI가 굉장히 작년에 인기를 끌었고 굉장히 높은 배당률로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 상품을 국내에 좀 적용하는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주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 수익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배당을 TSLI가 줬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한 30% 정도 갖고 가고 국내 종합 채권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자율로 나오는 것에 이제 그 수익을 갖고서 월배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상품인 것 같습니다. 총 보수는 0.39%고요. 이거는 이제 운영하는 걸 보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100%까지 꽉 채울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ETF다 보니까 연금 계좌에서 100% 채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채권의 비중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IRP에서 안전자산 30%를 뭘로 채우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도 다 충족을 시켜서 여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TSLI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종목이기 때문에 연금 투자도 불가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 받은 다음에는 양도소득세 22%를 또 내야 되고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세대로 내야 되는데 연금계좌에서 하면은 이제 과세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은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운영할 때는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걸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TSLI가 어떻게 주가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분홍색 선은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멋진 흐름을 보여주는데 TSLI는 계속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빠지면서 더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주가를 살펴보면 작년 1월 23일 날 15.5달러 정도 했었는데 지금 9.82달러입니다. 1년간 배당을 8.6달러 정도를 했다고 하지만 물론 배당률 자체는 56%나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주가 하락이 37%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보면 한 19% 정도 수익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배당이 죄다 이제 배당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굉장히 허울 좋은 56%가 될 수 있거든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면 이게 더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계좌에서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타이거 ETF에서 나온 미국 테크 탑 10 플러스 10% 프리미엄 ETF입니다. 이게 테크 종목 중에 10개 대표되는 종목을 추려내고 나스닥백 그 콜옵션을 통해서 안정적인 인컴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연 10% 배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목표를 갖고 있고요.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ETF들을 보면은 월 초에 배당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월 중순에 배당금을 주면서 2주에 한 번씩 배당금 받으세요. 약간 그런 컨셉으로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이제 작년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이 회색 부분이
이 블룸버그 테크 탑 10하고 비교했을 때도 괜찮은 이제 수익을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도 테크 섹터가 계속 성장하는 것은 뭐 자명하고 금리가 인하되면 더 좋을 거다. 뭐 약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나스닥 100 ATM 콜옵션 매도 비중을 한 40% 정도 갖고 가면서 매달 이제 뭐 0.83% 정도를 배당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보수는 0.5% 부과를 하고요. 이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 콜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 커버드 콜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작년에 나스닥 100 커버드 콜 상품 보니까 수익률이 꽤 괜찮았더라고요. 물론 그러니까 나스닥이 그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그냥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거나 뭐 TQQQ를 사거나 뭐 해야 되겠지만, 월 배당이라는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뭔가 월 배당을 갖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QILD 같은 뭐 이제 그런 상품이 작년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요 상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잽Q랑 또 거의 비슷한 구조를 또 갖고 가고 있어서 요게 또 더 재밌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가 콜옵션 프리미엄을 이제 갖고 가는데요. 나스닥 지수를 앞서간다. 뭐 이제 이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잽Q가 이제 거의 비슷한 유형의 상품인 것 같아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종목 보면 거의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비중은 조금 다르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트를 살펴보면 잽Q 같은 경우는 한 20% 수익이 났고, 요건 나스닥 차트인데요. 요건 37%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1년 전에 주가가 43달러였는데 지금 52달러까지 올라왔잖아요. 이제 커버드 콜 하면서도 이렇게 주가가 계속 따라 올라갑니다. 물론 그냥 이제 일반 주가보다는 못 올라가겠죠. 커버드 콜 썼으니까. 1년간 배당을 한 10% 정도 했고요. 주가 상승이 이제 17% 정도 돼서 이걸 감안하면 거의 28%가 오른 아주 우수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뭐 나스닥이 40몇 프로 올라간 거에 비하면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달이 계속 용돈을 받아 썼다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잽Q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 조금 뭐 구성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결과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의 상품이 지금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했던 리노클럽 모임 후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토요일날 저녁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배당주 투자에 입문하시는 분부터 어느 정도 자기의 포트폴리오나 투자 방식이 어느 정도 잘 정립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조기 퇴직을 꿈꾸는 상대적으로 좀 젊은 분도 계셨고,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이제 퇴직을 한 지 좀 한참 되셔서 노후를 이제 좀 편안하게 보낼 방법을 연구하시는 분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위해 서로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과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조언해주고 뭐 이야기하고 하는 것 때문에 2시간 예정이었지만 열기가 뜨거워서 밤 8시가 돼서 2시간 반 만에 끝내고 작별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또 진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게 좀 번거로워서 제가 또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돼서 이런 시간을 또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